이제 인자 Q가 정해졌을 때 그 인자 분석을 위한 확률 모형을 한번 책을 보시면서 나갈 거고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뭐 할 거냐? 이 확률 모형이 있으면은 내가 추정해야 될 모수가 있겠죠? 모형 제가 인자 분석을 위한 확률 모형을 줄여서 그냥 보통 인자 모형이라고 부를게요. 영어로는 팩터 모델입니다. 인자 모형의 모수 추정 방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보통 대표적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확률 모형 나왔으니까 최대 가능도 추정 기반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갑자기 얘가 왜 나오죠?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는 모수 추정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회전이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왜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잠깐 보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드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자 분석의 확률 모형을 아시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모수 추정법은 구체적인 절차보다는 일단 최대 가능도 이거 숙제에도 써 있습니다. 최대 가능도 함수를 한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은 우리가 이미 주성분 분석을 할 줄 안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PCA로 뭔가 어떤 자료의 Y 싱귤러 벡터나 아니면 공분상 행렬의 고유 벡터를 뽑았다고 할 때 그 절차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절차나 최대 강도 함수 모두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일단 코드는 띄워놨는데 생각해보면 그 교재를 안 띄웠어요. 스노보드 로그인해서 교재를 띄우겠습니다. 왜 제 아이디인데 맨날 비밀번호를 까먹죠? 인자 분석과 주성분 분석 모두 차원 축소를 위한 방법들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로부터 주성분 적재 벡터를 뽑아내고 이렇게 자료의 선형 변환으로 새로운 축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인자 분석의 대전제는 내가 못 본 잠재 변수가 있어서 내가 못 본 잠재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의 관찰치가 정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방식이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방향이 반대인데 사실 대수적으로 쓰고 보면은 주성분 분석의 확장이 인자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차이가 어떠냐면 자, 여러분 주성분 분석은 자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 하나로 튀어나오죠. 물론 마이너스 씌울 수도 있지만 그 주성분 적재 벡터가 의미하는 이 직선은 단 하나죠. 두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가 의미하는 이 직선 단 하나죠. 이과생들한테 얼마나 딱 맞겠습니까?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를 하고 싶을 때 주로 자연과학, 공학, 그다음에 조금 수학적으로 그 꼼꼼한 걸 원하는 계량 경제학에서 많이 쓰고요. 그다음 인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적재 벡터 인자 적재 벡터가 되게 다양하게 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의 모형에 이 하나의 모형의 그 추정되는 모수가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 중에 그냥 연구자가 해석하기 가장 좋은 거 하나를 답으로 택해가지고 적재 벡터를 설명을 하는 그 코에피션트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과생들이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해요. 뭔가 직관적으로. 인자 분석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이게 아마 녹화에는 안 들어올 텐데 인자 분석을 좋아하는 그 디서플린들이 있습니다. 인자 분석을 주로 요구하는 디스플린들이 있어요. 방법론적으로. 숙명여대 교육학과에서 어디 보자. 방법론 워크숍 하나 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교육학과 인자 요인 분석. 뭐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주로 심리, 교육학, 정성적인 가설이 있는 상황에서 답이 없는 그냥 나는 자료를 콜렉트했어. 내가 콜렉트한 자료에 어떤 정량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싶을 때 주로 인자 분석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안 나오면 제가 검색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1년에 여기 교육학과에서 방법론 워크숍 같은 거 했을 때 통계 시리즈를 쫙 했는데 처음에는 기초 분석을 해요. 마지막 챕터가 요인 분석입니다. 인자 분석이 다른 말이 요인 분석이거든요. 영어로는 팩터 어널리시스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즐겨 쓰는 데가 측정되지 않는 거를 연구하는 자. 한국 심리 측정학대 방법으로 여기 해보면은 여기서도 물론 이런 연구 분야들은 통계는 양적 연구 방법론에 해당하고요. 어떤 인터뷰 같은 거나 아니면 문헌 조사 같은 질적 방법론도 다 아마 배우실 겁니다. 네, 양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디 보자. 옆에는 많이 보던 건데 점점 가면 가니까 구조 방정식 뭔가 저희 다른 챕터에 있었던 것 같죠? 그다음에 문항 반응 이론이 특히 요인 분석의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그다음에 심리 검사지 만들고 나서 신뢰도랑 타당도 내가 검사지를 잘 만들었는지 평가할 때, 그다음에 이 검사지로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걸 잘 측정했는지, 스토리가 잘 뽑히는지 보고 싶을 때 이 팩터 어널리시스를 쓴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장단점을 뭐 장점 쫙 단점 쫙 내려가지고 하나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 퀘스천에 있는 그 분야들에서 조금 역사적으로 선호하는 방법론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연구 가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어느 학문 분야에서 유래된 건지 좀 찾아보시면 분명 거기에 맞는 방법론들이 리터러시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인자분석 모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색적 인자분석 모형 이제 살펴볼게요. 갑자기 70쪽과 71쪽에 이 수식들을 꼼꼼하게 숙지를 해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인자의 수나 잠재된 공통인자를 결정할 탐색적 인자 분석을 다룰 겁니다. 이를테면은 설문지를 활용한 통계조사에서 비슷한 성향을 묻는 문항의 구성, 이를테면 문항을 걸러내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자 분석은 관찰된 Q개의 확률 변수로 이루어진 확률 벡터. 자, 지금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보통 확률 변수는 P 차원 얘기했었죠? 교재에서 Q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확률 벡터에 얘는 우리가 관찰한 자료고 한 문항 50개면 50차원이고요. 이 녀석이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 없는 각 사람마다 확률 벡터긴 하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M개, 물론 M개 그 인자 개수는 더 적어요. 공통인자 자이 1부터 자이 M까지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답에 대한 분석 기법이고요. 자, 벡터 모델을 그래서 살펴봅시다. 숙제에 있는 노테이션과 약간 달라요. 근데 제가 여기를 따라 쓰는 게 편할까? 아니면 제가 숙제에 있는 노테이션을 제가 이렇게 그 판서에 쓰는 게 편할까요? 숙제 기준으로 쓰는 게 편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P는 관찰된 변수 수. 자, 교재에서는 Q고요. 그다음에 Q는 인자 개수고, 그다음에 인자 개수는 교재에서는 M입니다. 물론 관찰된 변수 수보다 작아야 되고요. 숙제. 인자 모형. 그다음에 관찰된 확률 벡터는 X라고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라지 X라고도 쓸 수 있죠. 그다음에 XI는 자, I 번째 연구 대상의 서브젝트. 관찰된 확률 벡터. 뭔가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 X가 따르는 확률 분포에서 I번째 연구 대상자께서 표집됐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X랑 XI 모두 P차원 랜덤 벡터고요. 자, 교재에서는 그냥 스몰 x로 쓰고 있고 이 녀석이 Q차원 벡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재를 살펴봅시다. 다음과 같은 인자 분석 모형으로 쓸 겁니다. 제가 평균 벡터 안 썼죠? 교재에서는 첫 번째 관찰값부터 Q번째 관찰값, I번째 연구 대상자의 1번 응답부터 Q번 응답까지 그 어떤 대충 연속형으로 측정됐다고 치고 우리가 모르는 모분산 벡터가 있어서 모분산 벡터를 뺐을 때 여기는 수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압니다. 이게 뭡니까? 잠재 변수들을 첫 번째 변수만을 위한 선형결합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j 번째 변수만을 위한 이 스칼라 람다 j1부터 람다 jn까지 곱해서 선형결합 법칙으로 더해가지고 중간에 텀을 만들고 그다음에 Q번째 변수에 대해서도 잠재 변수는 자 I번째 연구 대상자는 일단 관찰이 될 것이고 그 녀석을 선형 결합하는 규칙이 다른 변수랑은 다른 것이죠. 네.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측정한 것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차항의 존재 델타 1부터 델타 Q까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떤 모형을 세워도 저 모평균의 에스티메이터는
저 람다 쪽 모수랑 상관없이 우리가 표본 평균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수식 많아서 복잡한데 생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숙제에서는 assume EXI는 0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재에서 지금 XI의 모평균으로 U1부터 UQ까지 써놨는데 우리는 요거를 0이라고 딱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좌측의 숙제에 맞게 피팅을 할 거면 자료는 일단 표본 평균 빼서 센터링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델이 그러면은 책에서는 쫙 전개해서 썼는데 저는 요렇게 써볼게요. i번째 옵저베 일단 xi 자체가 그러니까 xi1부터 xip까지 있을 텐데 첫 번째 문항입니다. p번째 문항입니다. i번째 연구 대상자의 첫 번째 반응은 첫 번째 응답은 제가 지금 모평균이 0임을 가정하고 있어서 뮤탐을 아예 안 썼습니다. 첫 번째 내가 추정하고 싶은 모수 람다1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i라는 히든 베리어블의 벡터가 있어서 둘의 내적 플러스 랜덤 에러로서 i번째 연구 대상자의 첫 번째 반응을 모형화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xi는 우리가 위에서 썼듯이 p차원 관찰된 응답이고요. 그다음에 i는 i1부터 iq까지 잠재 인자의 개수를 q개라고 쳤을 때 잠재 인자 관찰 안 됐고 그냥 확률 변수라고 치는 겁니다. 관찰 안 됐지만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람다1은 제가 뭐라고 암묵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재랑 비교해 보시면 노테이션 다 맞을 겁니다. 람다11부터 람다1q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람다1은 첫 번째 문항 반응은 람다11 i1 책에서는 i번째 옵저베이션을 대표해서 그냥 자이번, 자이큐까지로 썼기 때문에 책에서는 람다1, 자이1, 람다1, 자이2 이런 식으로 써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xi2는 자 i번째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한 잠재 확률 변수는 다 i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의 언어력과 수리력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번 문제의 응답이 달라지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랜덤 에러 탐 조금 더 하고요. xip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람다 p 트랜스포즈 자 i 더하기 델타 i p 이렇게. 물론 람다2도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람다 2원부터 닫아 람다 2 큐 이렇게. 책에서 본 거랑 똑같게 생긴 것처럼 보여요. 저 책에서 본 거에서 알파벳밖에 안 바꿨어요. 그다음에 아이반츠 연구대에서 한 사람은 거 그냥 이제 명확하게 좀 확실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책에서 또 다르게 쓴 게 제가 에러텀을 숙제에서는 엡실론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에러텀 엡실론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조금 더 시간 필요한가요? 여기까지 썼어요.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기서 평균 벡터를 u는 0으로 두더라도 인자 분석 모형의 일관성은 유지된다. 그래서 u는 0으로 과감하게 됐습니다.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뮤를 넣으나 안 넣으나 람다들의 추정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간단한 이유는 우리가 정규분포, 가변형 정규분포 이론 쓸 건데 MLE 유도할 때 아마 그 생각이 조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뮤의 MLE 구할 때 시그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랑 상관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 다변량 정규분포의 로그 가능부에는 뮤 텀도 있고 시그마 텀도 있는데 뮤에 대해서 최대화할 때 시그마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그마가의 어떤 텀이 들어가건 뮤의 MLE는 무조건 표본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뮤 자리에 표본 평균 딱 집어넣고서 이제 딱 시그마에 대해서만 최대 가능도 추정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다면 그거를 알고 있다면은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뮤를 0으로 두고 시그마의 추정에만 집중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위에를 축약시켜가지고 x는 라지 람다, 그다음에 델타 이렇게 써놨죠. 그다음에 요 벡터와 행렬의 생김새는 이제 요 위에 있는 별건 아니고 위에 요 생긴 그대로 행렬 배울 때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성분들로 행렬 만들고 그다음에 람다 원부 큰 자이부터 자이 엑파 이렇게 10개 빼면은 이렇게 선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자, 요 람다가 우리가 주성분 분석에서도 적재 벡터라고 썼듯이 요 모수가 우리가 요 람다가 이 우리의 잠재 변인들의 그 선형 결합으로서 우리가 적재 행렬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람다 JK는 자 여기서 J랑 K가 뭐였죠? J는 어디에 대응되는 거였어요? 변수 번호에 대응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K는 어디에 대응돼요? 인자 번호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람다 JK는 K번째 히든 베리어블, K번째 인자에서 우리가 관찰한 J번째 변수로의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자이는 여기 또 가정입니다. 서로 독립인 N개.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엡실론 에러텀은 이따가 또 가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큐바이번 벡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정까지 이어서 다시 판서로 돌아와서 곱씹어 보겠습니다.
좀 줄여서 쓸게요. 자, 얘를 이제 벡터 행렬 노테이션으로 써봅시다. 여기 어때요? xi라고 쓸 수 있죠? 좌변은 p by 1 벡터. 다음에 자, 지금 람다 1과 람다 2 얘네들을 이 벡터들을 가로로 쫙 이어서 한 줄 한 줄 한 줄을 이어서 만들어주면 여기 교재에서 보신 그 라지 람다 매트릭스 만들어지겠죠? 람다. 자, 람다는 람다 1. 자, 첫 번째 변수를 만들기 위한 적재 벡터를 첫 번째 행에 채우고 두 번째 변수를 만들기 위한 적재 벡터를 두 번째 행에 채우고 마찬가지로 p번째 변수를 만들기 위한 적재 벡터를 p번째 행에 채워서 그러면은 얘는 조금 매트릭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볼드체로 쓰겠습니다. P by Q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텀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람다라는 큰 매트릭스를 만든다면 여기 부분을 람다 자이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람다 자이 I Q by 1. 우리 수업 맨 처음에 썼었던 그 매트릭스를 블록화했을 때 연산이 이 수업이 끝나가도록 계속 밥 먹듯이 쓰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하실 때 이 행렬과 선형대수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한층 좋게 올라갑니다. 이번 수업이 조금 여러분들의 행렬의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더하기 마지막에 에러텀도 P처럼 벡터로 구성되어 있죠? 엡실론 I P by 1.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도 관찰한 거는 설명 변수랑 설명 변수 x랑 반응 변수 y뿐인데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에러텀을 확률 변수로 가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확률 변수들을 가정을 하면은 우리는 무언가 재밌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일단 람다는 자, 넌 랜덤입니다. 우리가 추정해야 될 거예요. 다음에 알려지지 않았다. unknown. 추정 대상의 모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추정 대상의 모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람다 매트릭스는 우리가 넌 랜덤이고 언노운이라는 것만 알고 있읍시다. 마치 회계 분석에서 베타. 그다음에 자이 i는 그다음에 엡실론 자이랑 엡실론 i는 자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면은 이 녀석이 어떤 분포로 생겼다라는 걸 반드시 서술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자이 i부터 한번 우리의 가정을 쓰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거니까 가정을 세게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센 가정을 줄 겁니다. 우리가 에러텀도 뭐 등분산성 이런 거 되게 센 거 주잖아요. 똑같이. 자,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XI라는 관찰된 그 반응들이 이 두 확률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xi가 목평균이 0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니까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도 평균이 0이 돼야겠죠? 그렇게 모델링을 하려면은 이렇게 모델링을 하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자이 i의 평균은 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상당히 센 가정입니다. 자이 i의 모분산 어떻게 가정하면 좋을까요? 가장 센 거 뭐일까요? 가장 센 가정. Q/Q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이런 자료가 있나요? 없긴 하죠. 네. 어차피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만약에 이거 약간 직관적 설명이지만 이론적인 근거는 있는 설명입니다. 어떤 잠재변인의 어떤 잠재변인의 분산이 3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싶어. 3이라고 모델링하고 사실 여기서 루트 3을 빼다가 람다에다가 루트 3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람다의 성분 중에 어디다가 람다의 성분 중에 자이 원에 대응하는 성분에만 루트 30 곱해주면은 다시 이 자이 i의 분산 1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의 어떤 변동성 자체도 다 람다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해버리고 자이 i 자체는 표준화된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과정에 또 몇 번 해봐봅니까? 잠재 변인들끼리 상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관찰하지 못한 걸로 설명하고 싶으면은 최대한 서로 어떤 독립적인 요소들로 우리가 잠재 변인을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1번부터 50번 분학까지는 어떤 거는 언어력도 조금 들어가고 수리력도 조금 들어가지만 이것을 이 50개의 문항을 만드는 나의 그 잠재 현상은 서로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언어력이랑 그냥 수리력이랑 그냥 예체능이랑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걔는 최대한 서로의 정보가 겹치지 않게 나온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이의 그 가정을 했으면은 이제 에러텀도 가정을 해야겠죠? 에러텀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 다 합니다. 이게 판사를 하니까 교재가 왜 자이랑 입실론으로 쓰지 않았는지 알겠어요. 자이랑 입실론이랑 조금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자, 자이 하실 때는 보통 2번 이상 보시면 됩니다. 에러텀도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에러텀의 분산도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변수별로 등분산성 쫙 가져가니까 잠깐만 회귀 분석에서는 반응 변수가 일별량이죠. 그다음에 옵저베이션마다 각 관찰치마다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죠. 근데 지금은 반응 변수가 여러 차원입니다. 다차원입니다. 반응 변수에서 샘플마다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건데 각 샘플에 대해서 각 문항들 자체의 분산들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어떤 거는 지문을 너무 길게 줘가지고 사람들이 잘 맞추도 못 맞추고 문제를 넣고 어떤 문항은 수능 수리 영역의 1번처럼 사람들이 거의 다 맞추고
그러면은 그 어떤 특정적 그 문항들에 대해서는 분산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이고널 매트릭스 가정을 줄 겁니다. 잠깐만, 제가 숙제에 뭐라고 썼는지 어, 숙제에다가 요 다이고널 텀을 어떤 문자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시그마 원 깔끔하게 시그마 원 제곱부터 시그마 p 제곱이라고 씁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에러품들도 변수들끼리 각 변수마다 그 연구 대상자마다 고유한 에러텀이 있는데 여기 하나 같은 연구 대상자라고 해도 그 한 연구 대상자 내부의 에러텀들끼리도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정하는 바가 뭐냐면은 만약에 요 문항 다른 값들이 공분산이 만약에 있으려 그래. 공분산이 있고 싶으면은 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요 자의와 요 자의는 요 녀석을 설명하는 어떤 구조적인 파트고 여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정말 랜덤한 에러라고 가정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모형화하는 게 조금 우리한테는 편하겠습니다. 구조적인 파트를 자의를 나누면 랜덤으로 엡실론. 자, 둘을 둘도 서로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통계적인 의미는 뭐죠? 서로가 서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래야 모성이 더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설명하기 좋은 모델이 되겠죠. 사실 회귀 분석에서도 다 비슷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회귀 분석에서도 나의 설명 변수, 내가 좋은 설명 변수를 가지고 왔다면 에러텀은 설명 변수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거 같아요. 이것들이 교재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형을 위한 다음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원 보시면은 지금 히든 우리가 자입니다. 자이들에 대해서 공분산체 미제로 그다음에 무집단 공분산 행렬은 여기서는 어차피 목평균의 제로니까 공분산을 그냥 자기의 트랜스포즈에 목평 익스펙테이션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뭔가 B라는 어떤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자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더 끼얹어서 얘를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가정했습니다. 책 뒤에 보시면은 보통 B는 I라는 가정함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델타 여기서 에러텀이죠. 에러텀 랜덤 벡터는 그다음 기대값 0 벡터고 그다음 코베리언스는 다이오드 매트릭스다. 제가 여기를 시그마 K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잠재 변수 과정, 에러텀 과정, 그다음에 잠재 변이니까 에러텀의 관계. 잠재 변이니까 에러텀은 전혀 상관이 없다. 자, 보통 이런 이론 전개할 때는 정말 이론 전개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소한의 가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란 개념도 안 꺼냈죠. 그냥 코베리언스 제로다만 썼습니다. 독립이 더 센 가정이죠. 그러면은 자, 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겁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이 사람의 성적과 이 사람의 그 문항들의 공분상이 어떻게 생겼냐? 잠깐만, 편의상 제가 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요 창이 있는 푸시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푸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 하려고 3장에서 이렇게 그 다별량 확률 벡터의 성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디테일은 좀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기대하고요. 이 expectation xi는 람다 자이 플러스 엡실론 i인데 얘 넌랜덤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expectation은 더하기에 대해서 분리되고 각자 expectation 0벡터니까 쭉쭉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0벡터 나오죠? 다음에 xi 베리언스 어떻게 돼요? 베리언스 람다 자이 더하기 엡실론 i. 베리언스는 더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아이고, 베리언스 공분상인열 람다 자이 i 더하기 2 코베리언스 람다 자이 i 컴마 그다음에 엡실론 i. 자, 이게 조금 낯서시면은 그 3장을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네. 아니면 다별량 요게 성질은 수통에서도 나오기도 하죠. 쭉쭉쭉 정리해 봅니다. 여기 어때요? 자, 첫 번째 편 봅시다. 요 녀석의 밸런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가장했죠. 그다음 요 녀석은 어떻게 밸런스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요게 스칼라였으면은 얘 제곱 같은 거로 될 텐데 얘가 다별량인 경우에는 얘 앞에 붙고 얘 트랜스포즈가 뒤에 붙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앞으로 뻗어나오고 서로 무상관이니까 땅. 그다음에 얘는 저희가 푸시로 지칭한 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가정을 했죠. 그래서 람다 트랜스포즈 더하기 푸시라는 아주 아름다운 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델을 잘 골랐다면 좌측은 우리가 어떤 아이번지 옵저베이션의 모공분단 행렬은 보통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냥 표본 모공분단 행렬로 추정할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모드로 추정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의 의미를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리언스 오브 엑사이를 시그마라고 뒀을 때, 자, 시그마는 람다 트랜스포즈 더하기 푸사이 가정의 의미.
인자 분석 모형에서는 자, 주성분 분석에서 생각해봐요.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 분석에서 우리가 그 주성분 개수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기준이 전체 변수의 분산의 썸을 이 주성분의 분산의 썸이 얼마나 설명하는지,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좀 분산을 가지고 뭔가 나의 모형이 얼마나 주어진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좀 쟀었죠. 물론 이거는 회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인사이트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필이면 여기에 J, J번째 성분을 한번 들고 와봐요. 자, J, J번째 성분을 들고 오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일단은 푸시도 다 이번에 매트릭스니까 푸시의 J번째, J, J번째 성분을 보겠어요? 이래서 교재가 시그마를 안 쓰긴 했는데 네. 어디 보자. 제가 조금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 베리언스 엡실론 아이템을 제가 그 좀 노테이션을 바꿀게요. 어차피 이 녀석을 푸시 매트릭스로 두기로 했으니까 소문자 푸시를 도입해서 푸시 원본부터 푸시 QQ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불안한데 오늘 다 커버 못할 것 같은데. 푸시 JJ 여기 에러 터면 여기서 여기 푸시 JJ 나오겠죠? 그다음에 람다 트랜스포즈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자, J, J 성분을 하려면은 람다에서는 여기 앞에 행렬에서는 J번째 행, 그다음에 여기서는 J번째 열 이렇게 와야 되죠? 근데 람다의 J번째 행이 누구예요? 람다 J 트랜스포즈였던 거 기억해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람다 요 대문자 람다 트랜스포즈의 J번째 열은 누구겠어요? 그냥 트랜스포즈 안 할 람다 J 벡터겠죠? 그래서 시그마 JJ는 자 적재 벡터의 J번째 변수를 위한 팩터 로딩 벡터를 자기 자신을 내적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여기가 뭐예요? 이 J 람다 J 트랜스포즈 람다 J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이 위에서 공통인자 가정에서 넘어온 분산이죠. 그러니까 J 람다 J 트랜스포즈 람다 J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잠재 인자에 의한 구조적인 모형으로 설명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푸시JJ는 어디서 온 겁니까? 모형과 전혀 상관없는 에러텀에서 온 거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은 공통인자 자이 i로부터 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 변수의 고유 변동으로 쓸 수 있고, 그 둘의 합이 이제 우리의 제2번째 변수에 관찰된 분산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정리하면은 인자 모형에 의하면 제2번째 변수에 관찰된 분산은 공통인자로부터 오는 변동과 제2번째 변수의 고유 변동의 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인자 분석이 참이라면요. 인자 분석 모양이 참이라면요. 자, 그래서 요 수치를 요 수치가 뭔가 이렇게 람다 JJ가 뭐 이렇게 1이라고 하면은 람다 J 트랜스포즈 람다 J가 뭐 0.7, 프사이 JJ가 뭐 0.3 이런 식으로 맞다고 쳐요. 이 값을 우리는
공통성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다음에 오른쪽은 고유 분산 아니면 특정 분산. 람다 J의 특정 분산으로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좌측의 공통성 아니면 공통성 분산 요 말은 영어로는 커머널리티고요. 그다음에 고유 특정 분산은 스펙서픽 베리언스입니다. 다 적었어요? 어떤 거 안 보여요? 제가 또 어딘가 발로 쓴 것 같은데. 자, 제일 번째 변수 관찰되는 공통이제 자유로운고, 제일 번째 변수 고유분산, 공통성, 커머널리티, 특정 고유분산, 스펙트릭 베리언스. 세 개 다 이 용어는 써 있습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특히 탈색적 인자 분석에서 공통인자에 대한 성질로 이렇게 아이덴티티 줘가지고 인자 간의 독립성이 만족되게 하는 직교 분석 모형을 고려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조건으로 하는데 어쨌건 우리는 이 모수들을 추정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현재 추정해야 되는 건 람다와 푸시입니다. 람다와 푸시. 그래서 가정을 이용하면은 자료의 공분산 행렬은 여기 있는 i라고 치면은 람다 트랜스포즈 더하기 다음에 우리 교재로는 제 노테이션 교재로는 푸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그마의 뭐 공통인자 분해라고 부르고요. 자, 2.3.2에서 우리는 아이덴티티라고 준 그 푸시 요 P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람다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자면 직교 인자 분석 모형에서 슬슬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i는 여기 t는 행렬이고 여기 위에는 미참선 트랜스포즈입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직교 행렬 t는 모습이 많으며 얘를 인자 회전 행렬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걸 예를 들어서 t가 만약에 인자 개수가 2개일 때 이런 행렬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회전 행렬이죠. 여기는 t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오타예요. 이거 그죠 오타. 자, 이런 거에서 직교 행렬 t는 저는 p라고 쓰겠습니다. 요 녀석을 만족해서 새로운 인자 적재 행렬과 인자 벡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판서로 돌아오면 이렇게 모형을 하면은 우리는 람다와 자 주의 자 P라는 행렬을 Q by Q 직교 행렬이라고 칩시다. 즉 P 트랜스포즈나 P 트랜스포즈 P는 Q by Q 매트릭,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P를 하나 갖고 와봐요. 자 그러면 분명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널 랜덤 픽스된 람다가 있을 텐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부터 보시죠. 여기 중간에 아이덴티티 어차피 P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니까 PP 트랜스포즈를 중간에 집어넣어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람다 P의 트랜스포즈 더하기 푸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자체를 람다 스타로 두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도 PP 트랜스포즈 중간에 끼워 넣어요. 그러면은 자, 람다 P는 람다 스타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P 트랜스포즈 i를 새로운 잠재 벡터인 어차피 관찰 못했으니까 새로운 잠재 벡터인 i 스타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P 트랜스포즈 i를 네. P가 있는. P는 아무 직교 행렬이나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게 막 넣어도 돼. 지금 그래서 넣어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넣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넣어봤더니. 네. 넣어봤더니 i 스타도 어때요? 평균과 분산이? 원래 i의 민제로고 그다음에 베리언스 i를 붙이면은 직교 행렬로 서령 변환해도 여전히 평균이 나오고 베리언스는 다시 P 트랜스포즈 P가 돼가지고 다시 아이덴티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는 암묵적으로 통계 모형할 때 뭐 Y는 X 트랜스포즈 베타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엡실론 하면은 베타라는 거는 어떤 우리는 모르지만 고정된 실수값이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죠.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죠. true를 지배하는 규칙이. 근데 이 모형은 만약에 람다라는 행렬이 true라고 가정을 하면 이 모양 자체에서는 아무 직교 행렬이나 가져와서 람다 P를 true라고 생각해도 이론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약간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람다가 어떤 true로 람다가 true면은 람다 P 자체도 이 현상을 지배하는 true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근데 P 직교 행렬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지배하는 것은 람다 하나뿐만이 아니라 람다의 직교 행렬들 변하는 람다 P들이 전부 이 현상의 true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통계 절차에서 람다를 하나 추정했어요. 추정값이 하나 있다고 해도 거기서 내가 아무 직교 해주는 아무거나 갖다 와가지고 최대한 해석이 쉬운 람다 해석으로 내가 절차에서 람다 하나 추정했어. 그거를 고지것대로 쓸 필요 없고 람다에서 P를 곱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가 바뀌겠죠? 내가 해석하기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다른 P를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근본이 없으니까. 이렇게 녹화돼 이런 말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럼 어떤 P를 고려해 볼 것인가? 내가 해석을 최대한 좋게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P를 고려할 것인가도 고민의 대상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람다에다가 P를 곱한다는 게 아까 설명드린 인자 회전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다 어떤 회전이 좋을지 나름대로 좀 제안을 해놨어요.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 회전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빌랑 통계 분석의 모든 컨셉은 내가 자료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애초에 정답이 없거든요. 지도학습처럼 정확히 높여야 되는 테스트 에러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회전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뒤에 있고요. 수업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자, 네, 거의 필요한 거 다 했어요. 일단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10분 안에 끝내고 인자 회전과 코드를 다음 시간에 좀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어떤 회전을 고려할 것인가?
대수적으로 공통 인자 벡터를 짝짝짝짝 하면, 그래서 인자 적재 행렬은 트루 인자 적재 행렬은 우리의 모형 가정에서는 람다가 true라고 가정해도 이 모형 가정 하에서는 람다 P, 람다 P1, 람다 P2 임의의 직시 행렬 P1, P2에 대해서 다 true가 됩니다.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모수가 유일하지 않아요. 자,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적재 행렬 추정량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다별량 정기분포에서 딱 뮤의 추정량은 x 바로 유일하잖아요. x 바 말고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유일한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약 조건을 좀 추가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보통은 일단 람다 하나 추정해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회전량을 계속 곱해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그것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회전 방법은 베리맥스는, 자, 우리도 베리맥스만 알면 됩니다. 이따가 여기 뒤에 등장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짠. 우리가 지금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제가 편하게 추정 대상 모수를 지금 람다 행렬과 그다음에 프시 뭐뭐부터 프시 P까지로 구성된 행렬 프시 이 두 개를 추정해야 되죠. 얘를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그냥 세타라는 노테이션으로 축약시켜서 쓰겠습니다. 자, 세타의 추정. 그래, 얘기할 건 이거고요. 방법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최대 가능도 추정법,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추정법. 자, 그래서 최대 가능도 추정은 그냥 가능도 함수 한 번만 써보시면은 바로 바로 감이 옵니다. 자, 근데 최대 가능도 추정을 위해서 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가능도 함수 쓰려면은 우리가한테 가장 편한 거는 IID 가정이죠. 관찰된 자료가 IID라고 해야 이제 가능도 함수를 각 자료를 관찰할 확률을 n번 곱할 수가 있죠. 자이1부터 자이1 엡실론 1 첫 번째 관찰치를 지배하는 확률 변수부터 마지막 관찰치를 지배하는 확률 변수인 자이 n 엡실론 n이 다 IID라고 가정합시다. 그다음에 각 자이아이들은 다별량 정규분포 따르고요. 자, 어차피 모평균이랑 공분산 구정 위에서 다 정했죠? 거기에다가 모평균이랑 모공분산을 더해서 타원형으로 분포해 있다는 것까지 아주 센 과정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이뿐만이 아니라 엡실론도 각자 자이는 Q차원 정기분포, 그다음에 자이아인 P차원 정기분포 따른다 가정합시다. 그다음에 X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X를 모델링하려면은 이거 필요하실 겁니다. X의 확률 분포 함수를 쓰기 위해서 둘이 uncorrelated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잠재 변수가 아예 확률적으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줍시다. 자, 얘네들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아마
자자자자 이렇게 3장의 기억을 잘 되돌려 봐요. 각자가 확률 이거 기말 시험 문제 중간 시험 문제였죠? 서로 각자가 가지는 정도를 따라. 근데 두 개가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디 갔어 우리 모형. 자 XI라는 녀석은 어차피 자이아이의 선형자산도 정규분포. 그다음에 얘도 정규분포. 근데 선형자산도 어차피 얘네들이 독립이죠? 그러니까 둘 더한 것도 정규분포. 그래서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추가 과정 있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XI들이 각각 IID로 노말 P차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아까 우리가 그 계산한 공분산인 람다 트랜스포즈 더하기 푸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 PDF 혹시 기억하세요? 하별랭 정규분포 PDF를 기억을 한다면은 자 한응도 함수 L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옵저베이션부터 마지막 연구 대상자까지 자 X의 PDF에 대해서 물론 트루 모순 진짜 모순은 세타고요. 각 확률 변수 아이들이 관찰할 PDF를 n개 곱한 거죠. 독립이고 확률 독립이고 분포 똑같으니까 저거면 어떻게 돼요? i부터 n까지 루트 2파이 잠깐만. 자, 2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p승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트랜스포즈 하기 푸시 편의상 얘를 시그마라고 쓸까요? 디터미넌트 이 녀석의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1승인가요? 하기 엑스포넨셜의 자 마이너스 xi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xi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로그 가능도 적어 보시면은 위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자, 식을 잘 정리하면은 어차피 여기서 모세과 발레단 같은 이 시그마들밖에 없죠. 이 시그마들만 남기고 상수들은 상수 곱하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더하기 상수 이런 걸로 써질 텐데 그 로그 가능도가 잠깐 베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도해 보세요. 유도는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다 돼 있죠? 우리는 위로 날리고 넣을 겁니다. 위로 싹 날리면 자 앞에 상수들이 좀 곱해지거나 양의 상수들이 곱해지거나 더하거나 빼질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n 로그 2파이 시그마 여기서 여기 절대값은 디터미넌트입니다. 예. 네. 네네네. 지금 얘 받아 적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거를 노트에 옮겨 적으시면 돼요. 2분의 1, 2분의 n
트레이스 시그마 인버스 S. S는 여기서 S는 n분의 자료 행렬 트랜스포즈 X입니다. 이거 적었어요. 자, 그래서 숙제 내용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유도해 봐야 됩니다. 아마 트레이스의 성질 같은 거 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디터미넌트의 성질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 말만 하고 수업 종료할게요. 이제 여기에 시그마는 원래 난다라는 트랜스포즈 어디 틀리였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람다와 프시의 함수가 되겠죠? 이 녀석은 람다 프시에 대해서 최대화 문제를 뭐 원래 통계학자들이 다 패키지에 잘랐겠지만 수학적인 어떤 최대값을 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짜가지고 다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이야기는 뭐 PCA 추정, 그 PCL을 이용한 추정과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자 분석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 진도인 클러스터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